지난해 겨울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본에 와서는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난 일본에 와서도 쭉 직장생활로 맞벌이를 하다 코로나 기간 실직 후 유튜버로 전업을 한 후부터는 주구장창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편집만 했었더랬다. 그러다 작년 2024년도가 끝나갈 때쯤 일본의 쌀값을 포함 물가도 오르고 각종 세금도 덩달아 오르자 나도 좀 가게에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었다. 야씨야. 이 꽃은 올 엄마의 날에 받은 카네이션인데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생물 카네이션으로 보다시피 현재 죽어가고 있다. 오빠, 나 요 가위 좀 갖다 줘. 가위? 여튼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서만 일해온 나에게 몸을 쓰며 뛰어다니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신세계였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알려준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다. 둘째 아들이 엄마의 날이라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선물해 줬는데 엄마가 식물 키우는지도 모르고 이런 화분을 해줬네요. 화분을. 에휴, 벌써 다 죽었어. 만지면 죽어.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이라도 키워보고 이렇게 죽었으면 내 탓이라고 하겠는데 이거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이렇게 말라버리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보면 뿌리가 하나 그냥 뚝 부러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튼 그래서 이거를 화병에 담아놨는데 잼통이죠. 근데 얘도 살아나질 않아요. 이게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판이 문제인 거야. 꽃을 잘 키우는 금손이신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뭐 되도 않는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다, 핑계다. 이럴 거면 딴 데 가서 알바를 할 게 아니라 꽃집 알바에 도전을 해서 물 주는 법이라도 배울 걸 그랬다. 뭐 애초에 제주도 없는 내가 고용될 가능성도 희박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제가 아주 식물 킬러는 아니에요. 보실래요? 따라와봐.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바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마지막 알바는 언제? 혹시 내 나라가 아닌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이렇게 잘 키웠단 말이에요. 얘는 물도 안 줘도 겨울 내에 죽지 않고 이만큼이나 자라났어요. 예쁘죠? 얘도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너는 꽃이 아니라 이렇게 잡초를 심어야 돼. 아마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든 알바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머리를 쓰는 알바이든 몸을 쓰는 알바이든 말이다. 나도 한참 공부할 시절에는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알바를 해본 건 일본에 오기 전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학원에서 타임 강사 알바 일을 했었다. 결혼해서도 쭉 직장 생활을 이어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2년 정도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는 성인반, 저녁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반 이렇게 두 타임으로 자격증반을 가르치다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집 아들 이호에게 받은 이 카네이션을 살릴 방도가 있을까 싶어 우리 동네에 있는 후로우라 가든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 중이다.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꽃 파는 데입니다. 꽃집 화원. 사람이 주말이라 많아. 1970년대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난 일본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난 현재 유튜버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 영상의 주연 배우다. 나는 얘를 집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 뭔데? 허브. 허브는 보면요 물 안 줘도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는 일본에서의 일본 일상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영상 중 간간히 우리의 아마존 배달 일상을 영상에 올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꼭 한두 개씩 올라오는 단골 댓글이 있는데 남편이 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여자는 뭐 하는 게냐, 너도 일 좀 해라 라는 댓글이었다. 물론 그 말 때문에 알바를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지만 매일 방구석 책상에만 앉아 키보드만 두드리니 나가서 운동한다 생각하고 예전처럼 다시 알바를 하면 어떨까 싶었다. 게다가 하루에 2-3시간만 일해도 하루 장비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유튜버로 일하는 것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겠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알바의 욕구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미친 듯이 알바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얼른 그 카네이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까? 응. 카네이션 좀 맡기러 가겠습니다. 맡기러? 상담 받으러? 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마.
일본은 비교적 성별과 나이에 불문하고 하고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게 그래도 수월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은 고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일본 고등학생 중 약 27%는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한다. 3학년이 되면 절반 이상이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두 아들을 일본에서 키워본 경험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는 못하겠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다만 보통의 일본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주 15시간 전후로 최대 28시간까지도 한다는데 방학 중에는 주 30시간 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다음은 프리타를 칭하는 알바 세대가 있는데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20, 30대 사람들을 말한다. 즉 무직이 아닌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남성보다는 여성 프리터 비율이 더 높다고 하며 한 직장에서 장기 알바를 하기도 하고 두세 개를 병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주부들, 주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주부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흐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주부들의 아르바이트 시장을 비교해보면 구조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일본 쪽이 더 기회도 많고 일자리의 종류도 더 다양한 것 같다. 주부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의 업종으로는 슈퍼마켓 계산원 진열정리, 음식점 서빙 주방보조, 학교나 유치원의 급식조리, 청소, 건물관리, 택배, 분류, 포장작업, 그리고 간단한 사무보조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청소나 슈퍼마켓 계산원 주마보조 그리고 사무보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6, 70대 이상의 시니어층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일본에 15년 넘게 살면서 느낀 점이지만 정말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여튼 시니어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은 슈퍼나 병원 등의 청소 업무로 일의 다양성은 다소 급격히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같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곳 현지에 사는 일본인들과 완전히 같은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확실히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문화에서 오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정도의 핸디캡은 감수해야 한다. 네, 지금 열심히 상담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원인은 물을 너무 자주 준 것 같아요. 좀 흙이 마를 타이밍도 필요한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말라 죽는. 네, 뭐 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을 많이 준다고 또 말라 죽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니와 그 집 앞에 그 밭에다가 옮겨 심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땡큐. 네, 일단은 매뉴얼에 속았습니다. 어? 매뉴얼에 속았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더만. 꽃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남은 두 뿌리 중 또 한 뿌리가 뽑혀 이젠 두 뿌리만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찾은 일은 한국어 교습이나 컴퓨터 학원 같은 쪽을 1순위로 두었다. 길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학원 강사 경력이 있었고 일본에 와서도 잠깐 한국어 튜터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내가 일할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할 수 없었다. 이거는 예쁘다. 얘 이쁘다. 만지지 마. 얘 이름 뭐지? 나무네. 여튼 그래서 학원 알바 자리가 잘 안 풀리면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서비스직을 제2순위로 생각해 두었다. 이것도 이쁘다. 우리 동네는 도쿄와는 다르게 아침에 편의점이나 맥도날드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슈퍼마켓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아주머니들의 세상이었다. 게다가 서비스적 또한 소시적 커피숍에서 2년 정도 알바를 한 경험이 있어서 학원 강사가 안 되면 서비스업도 나쁘지 않다 하고 나름 치밀한 계산을 해두었다. 여기서 알바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그치? 응. 오빠, 나는 평생을 가도 이곳에서 알바를 못하겠다, 그치? 그렇지. 이런 꽃 좋아하고 꽃을 키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알바하는 게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네.
물론 나에게도 일할 때의 조건은 있었다. 근무 시간은 무조건 오전,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끝났으면 했고 집에서 자전거나 차로 2-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그리고 주 3일에서 5일 정도는 꾸준히 일할 수 있었으면 했다. 그래야 집에 와서 점심도 먹고 집안일도 하며 오후에는 오롯이 나의 전업 유튜브 일에도 전념할 수 있으니 말이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급일 수도 있겠지만 시급은 일본도 어차피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고 교통비 대부분도 따로 챙겨주니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역시 해외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현지인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허들이 높았다. 힘의 장미래. 힘해봐라. 아우 카와이하다. 많지도 않다. 몇몇 곳에 온라인 이력서를 보내봤지만 연락이 온 건 정말 딱 한 곳뿐이었다. 한국어 1:1 개인 교습을 하는 한국어 교습소였는데, 물론 날 면접 보신 분은 한국어가 약간 서투신 한국분이셨다. 여튼 대차게 면접도 보고 1:1 강습 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젠장 그 뒤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내 실력이 모자라 보였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한 개 더 살까? 그만 사. 그만 죽여. 또 한 곳은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그마한 컴퓨터 교실이 있었는데 못 쓰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학원이어서 가슴이 들떠 문의를 하러 들어가 봤건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춘 오후에만 일이 가능하다고 해 이쪽마저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었다. 일단 다운타운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의 컴퓨터 학원은 없었다. 슬슬 자신감은 상실되어 갔다. 오빠 허브 얘도 하나 사야지. 허브는 정말 잘 자라더라. 요런 거. 아까 산 것도 허브 아니야? 허브가 종류가 허브 냄새 많이 너무 사면 좋다. 모기들이 없어진다면 모기들이 더 몰리더라. 어. 얘는 오빠 뿌리가 2개인가 봐. 이쁘다. 얘 하나 사자. 얘도 하나 살게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순이가 있었기에 서비스 쪽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첫 타겟은 편의점이었다. 가끔 우리 영상에도 나오던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 패밀리마트, 우리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인 편의점인데 뭐 편의점 알바야 엄청 힘들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까짓것. 하지만 우리 동네 편의점은 현재 밤 늦은 시간이나 일러도 아주 이른 새벽 타임뿐이었고 이미 아침 타임은 동네 일본 어머니들에게 점령당해 당장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역시 일본 어머님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 보다. 아침에 식사 챙겨 식구들 다 내보내고 오전엔 알바하고 오후엔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개인일도 보는, 모두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 우리 동네 모든 어머님들이 다 나의 경쟁자였다. 그래서 다음 타겟은 우리 집 가장 가까운 동네 슈퍼, 이곳 또한 우리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우리 동네 슈퍼 쿠프. 내일은 이곳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순간 온라인으로 접수해 놓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 집에서 자전거 거리로 20분 거리에는 큰 기업인데 함께 일할 크린스텝을 구한다고 했다. 그렇다. 건물 청소 알바였다. 온라인에 접수해 놓은 곳에서의 뜻밖의 연락이었는데 조건이 어찌 이리 마음에 들던지 아침 7시부터 11시 반 오전 타임만 구한다는 것이었다. 청소야 뭐 집에서도 하는 청소, 뭐 힘들어봐야 우리 집 마당에 풀 뽑는 일 정도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에 들자 뭐 생각하고 자시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날 면접 보는 분은 40대 남자분이셨는데 내가 일할 기업에 청소 협력을 맺은 파견회사의 과장님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샀어요. 따단. 우리 식물 킬러가 과연 이거 얼마나 유지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면접을 보시던 분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서 나만 원한다면 바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했다. 우리 온 김에 돈키호테 좀 갈까? 여러분 저기요. 저희 동네에도 돈키호테가 저기 있거든요. 저희 동네는 한국 음식이 좀 있어요. 한국 음식 좀 사갖고 갈까? 라멘 또까 까까또까? 콜? 그렇게 일본에 와서 나의 첫 알바는 생각지도 못한 건물 청소 크린스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브이로그. 하트는? 아침 7시부터 11시 반 하루 4시간 반 근무, 월화수목금토일 주 5일 평균 월 20일 근무일 보장, 시간당 수당 1130엔. 와우. 교통비는 지급된다고 하지만 난 자전거로 출퇴근 가능. 해당 업무는 건물 내외 청소, 오전 일이 끝나고 12시쯤 집에 오면 만난 점심 먹고 좀 쉬다 유튜브 편집과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내가 희망했던 플랜과 완전 딱 들어맞는 찰떡궁합 알바 자리였다. 커피. 오늘 커피는 이걸로 이놈으로. 이거 100엔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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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이래.
레몬 사와인가 봐. 한번 도전해볼까? 알코올 7%. 너무 세다. 야매떼. 아니, 알코올 7%가 세다고 하니 참. 세지. 와인은 13% 아니야? 근데 조금씩 먹지. 가만.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우리 둘이 영상에 좋은 컨텐츠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당장이라도 찍고 싶다는 유혹도 있었지만, 첫째, 회사 외부 내부 촬영은 절대 금지. 둘째, 혹여 나중에라도 다른 알바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 우선 알바 안정기까지는 이 유혹을 참아보기로 했다. 별걸 다 파네. 여러분, 요거 호로요이 아시잖아요. 이 3%짜리가 14%로 나왔어요. 세상에. 겐테이래요, 겐테이. 와. 내가 근무할 회사는 큰 대지에 건물이 4동 있었다. 첫날 출근을 해 인사를 하고 보니 내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다. 우리 팀은 나 포함 총 4명이었는데 여자 셋, 남자 하나, 4인 1조로 움직이며 그중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머님이 팀장이셨고, 이 어머님이 그 파견회사의 유일한 정직원이라고 하셨다. 우리 팀이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건물 청소였는데, 건물은 총 4동이지만 전 건물이 다 오피스가 아니라 생산공장과 오피스가 섞여있는 구조라 우린 오피스, 즉 사무실과 이곳과 연결된 복도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주 업무였다. 일은 두 타임으로 나뉘는데, 첫 타임은 7시에서 8시간 1시간 동안 4명이서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잠시 15분간 휴식, 그리고 휴식 시간이 끝나면 4명이서 뿔뿔이 흩어져 각각 개인이 담당하는 공간을 청소하다 알아서 퇴근하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다. 첫 타임에 4명이 함께 청소기를 돌렸는데 나이가 제일 젊은 내가 제일 뒤처졌다. 내가 아무리 초짜라고 한들 팀장의 청소기는 쑥쑥 잘 나가는데 도대체가 내 청소기는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다. 팀장의 나이가 70이라고 하셨다. 나름 평소에 일머리는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그 안에서 제일 일머리가 없는 사람 중 하나 같아 보였다. 청소기는 드럼통 같은 큼직한 몸통과 집에서 쓰는 청소기 2배 정도 넓은 흡입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페 뒤에서 도대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그 겨울에 땀범벅이 되어 1시간 동안 청소기를 돌리고 15분 동안 휴식 타임을 갔는데 다들 가방에서 가지고 온 카린토 같은 달콤한 간식으로 당 충전을 하시는 것 같았다. 팀원들이 군것질거리가 없는 나에게 이것저것 힘들겠다면 챙겨주셨는데 그땐 손이 후들후들 떨려 먹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리고 15분도 온전히 쉬는 것은 아니었다. 4명이 한 팀이어도 그 안에는 안 보이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 막내가 잘 타주고 휴식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모두 일어나 팀장님의 오늘 한마디를 듣고 그 한마디가 끝나면 모두 오른손 주먹을 움켜쥐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으쌰으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안전제일 사고제로. 그러고는 각자 자기가 맡은 개인 파트로 흩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모두들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8시부터 하는 일은 각자 개인 파트를 나누어서 하는 일이었는데 매주 로테이션이 된다고 했다. 바뀔 때마다 첫날은 팀장님이 쫓아다니며 일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파트는 사무실 바닥 청소와 쓰레기통 비우기 그리고 임원실 회의실 청소, 두 번째 파트는 각 건물에 연결된 복도 청소와 휴게실 청소, 세 번째 파트는 여자 탕비실과 탈의실 그리고 그 건물의 여자 화장실 청소, 네 번째 파트 이게 아주 쥐약인데 7층부터 1층까지의 모든 남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로 세상에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요거 시오라멘 이게 김치 넣어서 끓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 혼자 자취할 때, 일본에서 자취할 때 되게 저렴한 라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2개랑 김치 이만큼 써서 계란하고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왜 맛있어? 신라면이 맛있어. 신라면 맛있지. 그래서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냐고? 꿀꽈배기 있다. 난 3개월을 꽉 채우고 그만두었다. 혹시 차별이 있었냐고? 아니면 갑질? 물론 어딜 가나 갑질이라는 것은 있다. 갑질이라는 게 원래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눈에 안 띄게 슬며시 흘리는 말투, 분위기, 시선 하나로도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할 수 있다. 안 보이게 하는 갑질, 대놓고 하는 갑질, 그럴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열받게 하는 갑질, 그리고 정말 힘을 가진 사람이 기세 좋게 하는 갑질. 일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갑질에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는 갑질 세크하라, 출산휴가나 장기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하는 직장 내 마타하라, 또 냄새가 난다는 등 개인적 모멸감을 주는 스메하라, 그리고 진정한 권력의 갑질 파워하라 등이 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내가 무슨 파워하라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차별이라도 당해서 그만두었구나 라고 예상들 하시겠지만 민망하게도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 차라리 갑질 아니면 차별이라도 있었다면 안 입고 더러워서 대차게 그만두었다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나에겐 그 어떠한 파워하라도 그 그지 같다던 갑질도 없었다. 오히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들 좋은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2년 전 공고사 직후 아마존 배달로 갈아타기 전에 잠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2달가량을 일을 했었다. 우리 또한 평생을 책상에서 일만 하다가 반나절 정도 물류창고에서 거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나도 거뜬할 거라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 이거 하나 살래? 아, 비타민C? 한 개 더 들어있대. 괜찮네. 6개? 398이면 오케이. 콜. 빵 사러 갈까, 빵? 빵. 조금 위안을 삼자면 난 우리보다 한 달을 더 일하고 3개월을 꽉 채우고 기부업했다. 오전 근무 끝내고 12시에 집에 오면 점심 먹고 유튜브로 전환해 개인 업무에 집중 개뿔. 집에 오자마자 지쳐 쓰러져 저녁밥 먹을 때나 돼야 움직일 수 있었다. 너무 자만했던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거. 야마자키.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야마자키. 되게 가벼워. 여튼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3개월짜리 알바는 용두사미로 조촐하게 막을 내렸다. 한 번은 유니폼을 반납하러 갔었는데 팀장님이 후임이 아직도 안 구해졌다고 몸 좀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하셨다. 속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미안하게도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딱 하나만 떠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변기랑 눈 안 마주쳐도 되는구나. 그날 난 진심으로 날아갈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알바를 할 거냐고? 나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안 힘들고 덜 고생스러운 일은 물론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일기. 빅.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띵. 그래서 답은 하나다. 우리 둘이 영상이 10만이 되는 그날까지.